안녕하세요. 내일가격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정확한 예측의 진심인 방송, 주식과 코인에 대한 롱, 숏,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여러분과 함께 예측하는 방송입니다. 자, 어제 한번 예측을 했었죠. 어제 예측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24년 8월 10일 20시 30분에 롱숏 확률입니다. 롱은 40%, 숏은 60%, 숏이 20%도 좋았기 때문에 20시 30분부터 숏을 잡고 2시 30분까지 숏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2시 30분 이후에 다시 한번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프로그램방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9시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 이렇게 20, 30분에 20% 정도 비중을 더 가지고 숏 하락을 예측을 했습니다. 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8월 20일 어제죠. 어제 20시 30분 종가가 6424달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종가. 그리고 8월 21일 01시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01시에 저점을 찍었어요. 저점 가격이 58,548달러입니다. 자, 여기 이제 60424 22시 30분에 60424달러에 매수하신 분은 숏을 매수하신 분은 최대 3.1%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제 보통 이제 롱숏이라는 개념은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적용되는 건데 보통 이제 2배, 3배, 1.5배 이런 배수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의 일종이고요. 비트코인 선물하시는 분들은 20배까지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이 3.1%가 굉장히 크겠죠. ETF 3배짜리 인버스를 샀다. 그러면 9% 수익이겠죠. 선물하시는 분들은 10배 했다. 그러면 30%고요. 자, 그런 이제 ETF나 이제 선물 관련해서는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저한테도 이제 그 질문이 왔더라고요. 도대체 ETF가 뭐냐? 인버스가 뭐냐? 왜 롱숏이냐? 그래서 그런 설명들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측은 성공했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당장 1분 뒤도 모르는 건데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이런 예측들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아직 시스템은 10%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갈 길이 멀다. 이 10% 이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정도 맞추고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21일 2시 30분 연준 위원들 발언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보스틱하고 마이크 바의 연설하고 발언이 이제 예정돼 있었는데 그 발언에서 이제 금리 관련이나 경기 관련해서 미국 이제 경제 관련해서 발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2시 30분 이후에 큰 변동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박스권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방송 종료 이후에 방송 종료가 이제 한 21시 16분 정도에 방송 종료를 했고 그 이후에 엔화가 지금 보시듯이 이 녹색 선이 지금 엔화 차트예요. 엔화가 이렇게 쭉 크게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큰 하락폭을 이제 보였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전저점 전 중간에 이제 횡보 부근에 고점 라인에서 이제 지지선을 이제 형성을 하면서 다시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반등 이후에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엔화 이 상승의 이유가 뭐냐? 어제 기사들을 보면 여기 이제 8월 21일 이 기사인데요.
지금 일본에서 연말에 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다. 그것도 0.5%. 7월 달에 0.2% 25% 이제 금리 인상했는데 블랙 먼데이를 가져왔었는데 연말에 0.5%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연말이 두려워지네요.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해야 되는데 경제학자 57%가 연말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제 금리 인하를 왜 할 것 같으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본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일본의 지금 급여가 이제 한국 수준이다. 한국이 더 추월을 했다. 그 정도로 임금 인상 수준이 낮았었는데 지금 이제 임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이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 인상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런 논리죠. 일본 경제의 자랑은 물가 상승률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8월 23일 날 일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7%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 물가 상승률 0.5, 0.1, 0.2 이런 수준이죠. 그랬던 게 코로나 이후에 3.1, 4.2 이제 2%대입니다. 한국은 3%, 4%인데 물가 상승률 기본이 3%인데 부럽네요.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한테만 안 좋지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는 잘하고 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연말에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률 높아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0.5%나 할 수도 있다. 근데 일본 경제 지수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높은 확률은 아닐 것 같아요. 원래 일본 거는 거의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엔캐리 때문에 엔 환율도 굉장히 지금 비중이 높아지고 덩달아 일본 경제 지표 발표들도 덩달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바짝 한번 이제 엔화가 강세를 지금 보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블랙 먼데이 요때 이제 한참 이제 그 엔화가 강세로 이제 꼭대기를 찍고 이렇게 좀 안정화되는 듯 했죠. 안정화되는 듯 했는데 지금 현재 블랙 먼데이 엔화 인덱스에 지금 근접해 있다. 어떻습니까? 지금 블랙 먼데이 다시 올 것 같습니까? 이게 이렇게 더 올라가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지금 엔화 가격이 지금 어디로 더 갈 것이냐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엔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표들도 이제 파악을 좀 더 해봐야 되겠고요. 미국 금리 인하의 지금 확률도 일본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지금 페드와치에서 50에서 75bp 그러니까 0.5에서 0.75% 금리 하락을 지금 30.5% 어제 12시 57분보다 지금 8%가 더 오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금리 인하 예측도 이 페드워치 그 경제학자들과 애널리스트들 예측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92 갔다가 22 갔다가 지금은 이제 30.5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도 92까지 갔기도 했었어요. 근데 금리 인하 안 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 확률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이제 잘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채권 가격이 계속 이제 하락 추세죠. 8월 5일 날 이제 급락했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올랐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채권을 하시는 분들이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그런 예측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들이 모여서 이런 차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 여기 이 안에 이 차트 이 봉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뭐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계산이 안 되는데 이제 차트를 좀 아시는 분들은 차트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지금 횡보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횡보의 이제 윗선과 아랫선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이쯤 돼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제 결정이 나온다.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미국 원유 재고량도 예측은 마이너스 2.8 굉장히 많이 이제 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예측이 빗나갔죠. 시장 예측치는 마이너스 2.8이었는데 플러스 347이 나왔어요. 얘기는 뭐 공장이나 산업활동 그리고 경제활동들에 원유를 많이 쓰지 않았다거나 원유 생산량이 늘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보통 이런 경우는 경제활동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일본도 경제가 안 좋네요. 무역 수지도 예측보다 더 안 좋고요. 일본 수출이 잘 안 되나 봐요. 수출액 줄었죠. 7월 수출액도 줄었고 수입은 늘었고 수입이 엄청 늘었네요. 수입이 전년보다 16.6% 올랐고 예측치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수출액은 예측치보다 줄었고 일본이 다시 뭐 잃어버린 60년 가는 건가요? 괜히 미소가 지어지네요. 저 일본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이제 미국계 원유 재고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8월 25일 목요일 9시 미국 잭슨홀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고요.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힌트가 나오느냐,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이런 이제 힌트의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날 또 출렁일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는 미국은 금리 인하하고 인상의 확률이 굉장히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 분석에, 제 생각에 의하면, 이제 뭐, 아직 좀 이제 더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금리 인하냐, 인상이냐, 요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들 이제, 언론에서는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아까 보셨듯이, 경제 전문가들도 금리 인하 다 한다. 근데 0.25 하느냐, 0.5 하느냐, 0.75 하느냐, 그것만 이제 지금 관심 있지 다들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연준 위원들 이제 발언들도 보면 자 인하 연준 위원들도 지금 금리 인하 발언을 계속 늘려가고 있죠. 이런 추세들을 보면 지금 이제 연준 위원들이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제 점점 의중들을 모아가는 이제 과정인 거죠. 이런 발언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오면서 이분들이 이제 이런 의견들을 낸다는 건 자신들이 이제 경제 지표들이나 산업 상황들을 볼 때 금리 인하의 시기가 해야되지 않겠냐 이제 생각하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기가 고점을 찍었다 그 뜻입니다.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 미국 연준 위원들이 그런 상황이다.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 기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주간 보고서를 인용했어요. 크립토컨트 주간 보고서. 대부분의 비트코인 수요 지표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래. 비트코인 큰손들이 보유량이 증가율이 1%. 2월 달에는 증가율이 6%였는데 1%면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비트코인 수요 지표가 3% 이상일 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1%니까 거의 뭐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참 웃기죠, 기사들이. 8월 18일에는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는 기사가 나고 비인 크립토 바이비트 보고서죠, 이거는 크립토 퀀트 주간 보고서고요. 그러니까 보고서마다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다들 이제 뭐
예측이 다르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맞겠죠. 둘 중에 한 군데는. 이것도 한번 잘 보는 재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또 왜 오른다고 생각했느냐. 이게 지금 그거죠. 2012년, 14년, 15년, 18년, 19년, 22년. 내가 지금 3년 주기설이죠. 차트를 보면 아는데 과거에도 올랐으니 이번에도 오를 거야. 뭐 이런 분석인 거죠. 웃깁니다. 그때는 어땠고 이번에는 어떻다. 뭐가 다르냐, 뭐가 같으냐. 이런 구체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예측의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과거 사이클의 평균 기간이 956일이었는데 아직 멀었다. 약 350일 정도 남았다. 이 비트코인 이제 반감기 투자 전략 이런 이제 보고서예요. 자, 이런 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도 그런 이제 분석도 일리가 있다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일봉의 이 차트 봉 하나 보이죠? 이 봉 하나가 여기 보면 이제 38.82K 거래량을 이제 기록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38.82K만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거래를 나는 이게 오를 거야, 나는 떨어질 거야 생각하면서 팔고 사고를 이만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차트 안에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처럼 이제 아니, 과거에 이제 평균 956일 올랐으니까 아직 350일 남았어. 더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바이비트 보고서보다는 크립토 퀀트 보고서가 좀 더 분석하는 방법이 좀 더 좋다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9월 말까지 하락을 예측했고요. 중간에 이제 지표들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측은 또 변경될 겁니다. 중간에 또 변경이 될 거니까 그때 이제 또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예측을 해보고요. 어제 구독자 7분이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좋아요도 6분 눌러주셨고요. 굉장히 감사하고 댓글도 이제 이렇게 써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이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힘이 되고요. 제 계좌에도 힘이 돼서 앞으로 이런 분석법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힘이 될 겁니다. 90%더 만들어야 됩니다. 분석 시스템. 많은 도움 바라겠습니다. 조태꾸알 부탁드리고요. 좋은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마치는 시간은 21일 오후 8시 37분입니다.